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의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문의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보는 산반화가 있을 거고, 중투화, 복륜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복색화도 포함이 되겠죠. 문의화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서반화라는 게 또 있죠. 서반화. 그리고 뭐 사표화도 있습니다. 일종의 다 이건 문의화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의화를 우리 구독자분께서 화통을 언제 벗깁니까? 라는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문의화, 대비가 좋은 건 화통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죠? 예. 태극선이라든가 물론 복색화 중에서도 화통을 씌우는 것도 있지만 씌우지 않는 게 더 많죠. 수태만 가지고 다 잘 나옵니다. 태극선도 화분에서 안정도가 높으면 그 기부 쪽에 살짝 마스도 거의 끼지 않죠. 그리고 원래 아주 잘 나오는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태극선이 뭐 몇 종류가 있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잘 나오는 품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통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비를 화통을 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화통을 씌우지 않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태극선은 이제 죽음색이고 그 다음에 신비는 홍색이죠. 이런 난초들은 화통을 씌우지 않아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 화통을 좀 약간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복색화 중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전초라든가 아니면 또 홍여새, 홍여새도 화통 의지를 합니다. 전초는 죽음색이고 그 다음에 홍여새는 홍색입니다. 그래서 홍화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색화 중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좀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요. 조금 좁혀서 중투화나 복륜화가 경기가 뚜렷하면은 씌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예, 수태만 갖고 잘 나옵니다. 약간의 마스도 수태를 좀 더 두껍게 씌우면 돼요. 그러면 되고, 그러면 어느 거를 도대체 씌우냐? 경계가 모호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안에가 예를 들어 중투화라면 가에는 감 모자를 쓰죠. 진한 녹을 꽃잎장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그 대비가 약하다 그러면은 연두색으로 나오는 경우예요. 그 연두색으로 그대로 내보내면 감모자가 아무리 진하게 하더라도 대비가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감상 가치가 떨어지겠죠. 요런 때는 화통을 의지합니다. 찐녹을 조금 덜 진하게 감모자요. 가에 중투 무늬가 들어있는 감모자를 조금 약하게 하고 안에 연두색을 노랗게나 유백색이나 백색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요때 화통도 일찍 벗겨야 돼요. 예. 그것도 12월 중순 이전에 벗기는 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바나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산바나를 보시면 색깔을 예를 들어 조금 더 노란색보다는 대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오히려 백색에 가깝게 유백색으로 가겠다는 산반도 화통을 씌워서 그 엽록소를 좀 제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산반 백화를 얘기를 할게요. 산반 백화나 서나 서우반서에 나오는 백화 또는 무지에서 나오는 백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지에서 나온 백화는 뭐하고 유사하냐면 유채색 황화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채색 황화 중에는 노란색도 분해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만 노랗게 남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왜 쟤는 색이 드는 둥 마는 둥 하지? 거기다 햇빛 딱 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노란색이 마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백색이나 그 묘한 백황색 비스무리하게 그 남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백화라기보다는 그런 형태로 남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이게 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범위에 백파 범위에 넣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황하 범위에 넣기도 애매하고 이런 난초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차광을 해서 좀 잡아준 다음에 햇빛을 세게 때린다든가 이러면은 마저 노란색마저 파괴되고 엽록소도 마저 다 파괴돼서 백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산반백화 같은 경우는 가운데 노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백화가 더 나아 보여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캡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좀 더 그 꽃의 특징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화통을 씌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서반화나 사피화가 있는데 서반화가 자 꽃이 일찍 물었을 때와 조금 늦게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차이점을 보셨나요? 경험이 많은 분은 있을 겁니다. 자 서반화, 사피화 마찬가지입니다. 사피화 같은 경우는 무지로 피는 경우도 있지 일찍 맺으면 그러나 꽃이 늦게 자라면 사피화 잘 물죠.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주 오랜 30년, 4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분명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입문자들은 전혀 생소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서바나 같은 경우는 꽃을 조금 늦게 달았을 때는 수태만 갖고 되더라고요. 반면에 조금 일찍 달았다. 그러면은 화통으로 잡아서 그러면 잡은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로 가운데가 이제 그 색상을 띠는데요. 뭐 노란색이 됐든 유백색이 됐든 아니면 백황색이 됐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양 끝으로 이제 녹이 남게 되는데 그 녹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화통을 그렇게 활용을 하죠. 예, 그런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벗기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일찍 벗겨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를 좀 해가면서 요거는 이 아이는 아이고 이제 그 모자에 프레쉬를 붙였더니 그게 비쳤었네요. 자, 이 아이는 왜 씌우냐면 또 목적이 다릅니다. 또 얘는 자 지금 벌써 이제 안쪽에 색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잎이 무지잎의 황중투화인데요. 역시 이것도 수태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수태를 하는 이유는 이 타요. 올해 탈지 안 탈지 모르겠습니다. 그 특히 노란색 계통이 잘 탄다고 그랬죠. 황화 중에 개나리나 유채색 계가 잘 탑니다. 그것처럼 이 아이도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는 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화통으로 어느 정도 씌워 놓으면 안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황화를 제가 그런 얘기했죠. 타는 품종은 유채색계 중에 타는 품종은 화통을 어쩔 수 없이 씌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 아이도 황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황화예요. 황화인데 녹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황중투화가 되는 건데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습성은 유채색계가 가지고 있는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진주에 있는 잘 아는 아우님한테 제가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한번 피워보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홀랑 탔어요. 이거 아마 제가 유튜브 상으로도 요 내용을 좀 소개를 했었을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지금 타는 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 약간 돌려서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 확대를 해서 좀 보면 아이고 탔나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배가지고 좌측 건 탄 것 같아요. 또 여기 이 부분이 탄 것 같고 우측에는 안 탄 것 같거든요. 좌측은 화통 속에서도 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잘 타는 품종이 있습니다. 특히 황색에서 그 세포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전문가 소위 전공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불안정한 세포 배열에 의해서 그을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탄다. 아마 황화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구마도 타는 거 있습니다. 주구마도
오토 제 스스로 엽록소가 벗겨지는 것 중에는 타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화처럼 황화는 뭐 타는 게 더 많죠. 제가 황화를 굉장히 많이 산채를 했다고 잘 믿지도 않지만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제가 산채를 했어요. 워낙 자생지가 여기는 많았기 때문에. 근데 산에서 제가 지금도 황화를 저한테 배우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첫 번째, 색을 보지 말고 타는 모습을 봐라. 부판이 감쌌는데 그 부분이 타니까 그거를 먼저 보면은 황화를 쉽게 산치할 수가 있다. 노란색을 보면은 30년이 가도 못 깨더라. 엽록소 분해되는 모습을 보니까 1년, 2년 안에 깨더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3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얘기가 옆으로 살짝 빗나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 무늬화를 화통을 씌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대다수는 안 씌우지만 몇몇 품종을 씌우는 이유는 바로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대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화통 벗기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